항우가 거록에서 진나라의 주력군과 짐승처럼 피 터지는 혈투를 벌이고 있을 때 별동대를 이끈 유방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유방은 진나라의 수도 함양을 향해 가장 빠른 길로 우회하며 싸우기보다는 항복을 권유하는 부드러운 전략을 택했습니다. 항복하는 자는 살려주고 약탈은 절대 금한다. 유방의 이 관대한 소문은 산불처럼 퍼져나갔고 피를 흘리기 싫었던 진나라의 수많은 성주들이 스스로 성문을 열고 유방을 환영했습니다. 덕분에 유방의 군대는 거칠 것 없이 파죽지세로 진나라의 심장부를 향해 돌진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원전 206년 유방의 군대는 천하의 중심이자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 코앞에 도달했습니다. 500년 동안 이어진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했던 진시황의 위대한 제국이 한낱 동네 건달 출신이었던 유방의 발 아래 놓이게 된 믿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진나라의 마지막 황제 자영은 이미 대세가 기울었음을 깨닫고 백성들의 목숨이라도 살리기 위해 비참한 항복을 결심합니다. 그는 황제의 화려한 옷을 벗어 던지고 목에 올가미를 뜻하는 하얀 밧줄을 건 채 백마가 끄는 수레를 타고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유방의 진영 앞에 무릎을 꿇은 자영은 황제의 상징인 전국 옥새를 두 손으로 받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진나라 제국이 건국 15년 만에 이토록 허무하고 비참하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함양에 무혈 입성한 유방의 장수들은 진시황이 지어놓은 상상을 초월하는 화려한 아방궁에 들어가자 이성을 잃고 환호했습니다. 창고의 산처럼 쌓인 금은 보화와 수천 명의 아름다운 궁녀들을 본 유방 역시 순간적으로 달콤한 탐욕에 눈이 멀어 그곳에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호위무사 번쾌와 맹장 장량이 유방의 앞을 가로막으며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진나라가 망한 이유는 바로 이 사치와 향락 때문입니다. 천하를 얻기도 전에 폭군의 흉내를 내시렵니까? 그 충신들의 뼈 때리는 일침에 유방은 번쩍 정신을 차렸습니다. 욕망을 억누른 유방은 즉시 궁궐과 항실의 금고를 봉인하고 군대 전체를 함양성 밖으로 철수시키는 엄청난 결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승자가 전리품을 포기한다는 것은 당시의 상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오직 유방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참음이었습니다. 이후 유방은 진나라의 원로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가혹했던 진나라의 모든 악법을 모조리 폐지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제부터 법은 단 3가지뿐이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남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훔친 자는 그에 맞는 벌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초한지 최고의 정치적 한수로 꼽히는 약법 3장입니다. 잔혹한 법에 짓눌려 숨막히는 삶을 살았던 진나라 백성들은 유방의 이 파격적이고 자비로운 선언에 감격하여 그를 진정한 천하의 군주로 받들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장수들이 금은 보화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완벽한 행정과 소환은 완전히 다른 곳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소환은 진나라 승상의 집무실로 달려가 제국의 인구수, 지형, 세금 기록이 담긴 방대한 국가 기밀 문서들을 모조리 쓸어 담았습니다. 소아가 확보한 이 엄청난 빅데이터 덕분에 훗날 유방은 대륙 전체의 지형과 물자를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어보며 항우와의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기를 잡게 됩니다. 돈보다 정보를 선택한 소아의 무서운 해안이었습니다. 유방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진나라의 심장부를 삼키고 백성들의 마음마저 훔치고 있을 때 거록대전을 승리로 이끈 맹수 항우의 대군도 마침내 함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우의 군대는 유방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죠. 항우는 함양으로 가는 길에 항복했던 진나라 병사 20만 명을 신안이라는 곳에서 하룻밤 사이에 생매장해 버리는 끔찍하고 잔혹한 대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유방이 자비로 민심을 얻을 때 항우는 무자비한 공포로 대륙을 피로 물들이며 다가온 것입니다. 마침내 유방이 나보다 먼저 함양에 입성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항우의 두 눈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뒤집혔습니다. 인의를 앞세운 붉은 용 유방과 압도적 공포로 다가오는 검은 호랑이 항우. 역사를 뒤바꿀 가장 숨막히는 연애, 홍문연의 서막이 소름 돋게 오르고 있습니다.